대중들은 작품을 고를 때 줄거리와 감독, 표현력 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출연 배우가 누구인지 가장 눈여겨봅니다. 모든 조합이 잘 어우러졌을 때 명작이 탄생하지만 출연진 중 주조연 배우들의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역 배우들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첫 작품부터 큰 기대와 함께 주연을 맡는 배우가 있는 반면 오랜 세월 단역 배우로만 지내다 연기 인생을 마감하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우들은 단역을 몇 번씩 거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하며 대스타가 된 송강호도 윤여정도 모두 단역 배우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단역으로도 모습을 볼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배우 구모님입니다. 어느새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21일 구모님은 향년 5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낯설어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아시나요? 미녀는 괴로워에서 주인공인 김아중의 미모에 반한 택시 기사 이범수가 접촉 사고로 코피를 흘리자 그 옆에서 지금 코피 난다고 말하는 택시 손님이 바로 구모님입니다. 아주 짧게 등장했지만 영화에서 큰 웃음을 주는 인상적인 장면이라서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죠. 1969년 생인 구모님은 서울예술대학교 연극학과 출신으로 1992년 영화 미스터 맘마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영화 늑대소년에서 정씨 부인 역을 맡아 얼굴을 알렸고 영화 사물의 비밀, 식객, 11번째 엄마 나는 왕이로소이다, 드라마 금쪽 같은 내 새끼, 외과의사 봉다리, 조강지처 클럽, 맨드롱 보또, 판다양과 고슴도치, 연쇄 쇼핑 가족, 연극 새 친구, 블랙 코미디, 허풍 등에 출연했습니다. 구모님은 각종 드라마와 무대에서 감칠맛 나는 연기로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고인이 던지는 공감 100배 대사들은 여전히 팬들의 기억 속에 각인돼 있을 만큼 명품 연기를 선보였죠. 영화 식객에선 억척스런 아내 역을 맡아 관객들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선생 김봉두에서도 열연했으며 국경의 남쪽에서 차승원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미스터 주부 퀴즈왕에서도 한석규와 박빙의 승부를 겨루며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고인은 생전 연기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오랜만에 프로필 촬영을 했습니다. 좋은 배역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하며 연기에 대한 끝없는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비인두암으로 1년이 넘게 투병했던 구모님은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인두는 내기저에서 영국에까지 이르는 인두의 가장 윗부분으로 이곳에 생긴 악성 종양을 비인두암이라 합니다. 조직학적으로는 편평세포암종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이 비인두암을 투병했던 연예인 중 한 명이 바로 배우 김우빈입니다. 김우빈의 경우 지난 2017년에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당 1명꼴로 발병할 정도의 희귀병입니다. 초기 증상은 코감기와 비슷한데요. 피가 섞인 콧물이나 묽고 맑은 콧물이 나오거나 중이염을 동반해 한쪽 귀가 먹먹하기도 합니다. 코가 한쪽만 막히는 것도 흔한 증상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수술이 어려운 부위이지만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비인두암 확진을 받으면 방사선 치료가 주로 시행됩니다. 희귀암이지만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은 높습니다. 초기 발견 시에는 70에서 90%의 생존율을 보입니다. 또한 고인은 비인두암으로 입원하기 직전 2017년 10월 SNS에 열심히 묵묵히 준비하는 우리 동기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우리들, 사람이 아름답다. 그리고 감동적이다. 잊지 못할 나의 또 하나의 작품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보님은
암 말기가 돼서야 비인두암인 줄 알고 뒤늦게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가족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년 전부터 아프다고 했는데 비염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비인두암이었어요. 말기에 발견을 했어요. 1년 넘게 치료를 받았는데 잘 안 됐어요. 많이 고생을 하다가 떠났어요.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별세 소식이 전해진 후 많은 지인들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특히 연극계 지인들은 고인의 투병 소식을 접한 후 모금 활동을 할 정도로 고인의 쾌유를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부모님의 별세 소식에 지인인 음악감독 선비는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추모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괜시리 TV를 보며 눈시울이 적셔지는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내가 봄을 타나 생각하고는 곡을 쓰려고 컴퓨터를 켰어요. 습관처럼 인터넷 창을 연 순간 실검에 언니 이름이 비인두암 희귀케이스라고 했습니다. 멀다는 이유로 작년에 한번 가보고는 그저 내 삶을 살고 있었는데 보니 뭐니 우리 함께한 추억들 생각나서 폰을 뒤졌더니 내 사진첩에 고이 들어있네. 곧 배움 갈게. 그곳에서도 찬란한 배우로 행복하길 바라며 고인의 또 다른 지인은 이날 부활절인 오늘 새벽 주님 곁으로 가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리다. 강한 것 같으면서도 여렸던 언니. 이제는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히 지나시길이라는 글을 통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또한 당시 극단둘의 손남목 대표는 부모님 씨는 털털하면서 호탕한 성격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소박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연극, 드라마, 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기하는 자체를 행복해 했습니다.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추억했습니다. 손 대표는 2007년 연출한 연극 3불에서 고인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라도 하고 싶은 연기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친구들과 소주 한 잔 시원하게 같이 마시고 평상시처럼 행복하다면서 마음껏 이야기 나누길 바랍니다. 라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배우 김미경도 SNS를 통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김미경은 내가 가장 좋아했던 우리 모습. 보니마 이제 아프지마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습니다. 이는 드라마 탐나는 더다 화면을 캡처한 사진으로 김미경과 부모님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팬들도 비보를 접하고 온라인상에 아직 한창 나이신데 아프신 줄도 몰랐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 좋은 곳에서 마음껏 나래를 펼치길. 호탕한 배역으로 나오신 걸 기억한다 등 애도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처럼 투병 생활을 했던 연예인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진단을 받은 김우빈 역시 비인두암으로 투병 생활을 오래 버텨야 했으며 투병 기간 동안 항암 3번, 방사선 치료 35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배우 민욱이 있었습니다. 민욱은 투경부암 선고를 받아 2년여간의 치료를 이어오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욱을 먼저 떠나게 한 투경부암은 뇌 아래부터 가슴 밑부분의 사이인 투경부에 생긴 암을 말합니다. 이 부위에 발생하는 투경부암은 신체 중 갑상선을 제외한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을 총칭합니다. 투경부에는 비강, 혀, 입, 후두, 침샘 등 음식을 먹거나 목소리를 내는 등의 기능을 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비인두암, 편도암, 구강암, 설암 등이 이에 속하죠. 이 외에도 배우 한지민, 유지태, 박원숙 가수 윤종신 등 투병 생활을 한 스타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투병 생활을 하는 연예인들이 많지만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먼저 세상과 이른 이별을 했습니다. 좋은 배역으로 만나요 하고 했던 고인의 말은 결국 끝까지 뜻을 펼치지 못한 꿈이 됐습니다. 생전 수백 명 조연들의 이름으로 대중을 찾았던 부모님은 늘 새로운 캐릭터의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배역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고인을 대사가
없을 때도 현장을 충실히 지키며 연기에 몰두했던 천상 배우로 기억했습니다. 연기에 진심이었던 그녀가 하늘의 무대에서 원없이 열연을 펼치며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